안녕하십니까? 인민군 24시 진행을 맡은 윤경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전 북한군 간호장교 출신의 최성희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북한군 호위사령부 963군부대 171호 병원에서 특수과 간호장교로 6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갓 정착한 탈북민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호위사령부라고 하면 네. 북한에서 이제 사회 성분이나 출신 성분이 좋아야만이 나가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예, 우리 최성희 씨는 어떻게 나갔죠? 제가 북한에서 여자치고는 좀 키가 크거든요. 네, 그 표준 키가 165 이상부터 뽑는데요. 허위사령부에서 여자들이 키 크고 남자들이 키 큰 걸 위주로 해서 뽑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출신 성분을 따져가면서 뽑거든요. 네, 출신 그죠. 성분에 내가 만약 키가 크고 예쁘다고 해도 출신 성분이 안 되면은 못 가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할아버지가 빨치산 혈통, 백두산 혈통이죠. 네, 백두혈통이죠. 네, 백두혈통 덕에 제가 어떻게 1차로 제가 제일 선참으로 당선되었고 그 후에 신체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14살 때 고등학교 4학년 때죠. 그때 4학년 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키가 164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 몇 년 새로 얘는 클 수 있다 가능성을 보고서 165가 안 돼도 얘는 지켜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14살 때부터 뽑혀갖고 이렇게 신체 검사를 매번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매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검사를 하는데 얼굴도 막 센치자로 막 재고 네. 또 줄자 같은 걸로 가져다 이렇게 재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조건이 요 머리선부터 눈썹 위에까지 손가락 4개를 합친 거리를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해갖고 규격을 맞추더라고요. 뭐 미스 코리아 네. 같이. 뭐 미스 코리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세심한 신체 검사 모든 과정을 걸쳐서 갔는데 제일 중요한 게 출신 성분. 두 번째로 키, 얼굴은 계란형이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처럼 결핵이 있나 아니면 간염을 가지고 있냐 네, 이런 그런 거. 거죠. 네, 그게 혹시 있었다 하면 요 세 가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었어요. 뭐죠? 산부인과 검사. 아. 여자들이 산부인과 검사를 제일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고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어차피 호의사라는 건 산부자들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선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그 어떤 남자들하고 이렇게 마주할 수가 없다. 이래서 저는 14살 때부터 연애를 못했어요. 지금 제일 후회되는 일이죠, 이게 연애를 못한 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17세까지 키가 자라더라고요. 자라지 말았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키가 167로 돼갖고 저는 갔습니다. 아니 그게 그 바라지 않았는가요? 나가는 거? 바라긴 바랬는데 집에서 제가 외동딸로 자라갖고 네. 사실 아버지 어머니 손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희망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평양으로 간다는 게 좀 힘든 사실이었기 때문에 나는 평양에 갈 수 있고 또 평양에 시집 갈 수 있는 조건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갔으면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 귀한 딸을 내가 아무 데도 모르고 그리고 또 옷가라는 건 일단 가면 소식을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일 우려했던 게 그게 돼갖고 네가 가서 어디가 아파서 뭐 어떤 상황인지도 부모들이 모르고 지낸다는 게 이게 너무하다고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가겠다고 그러다가 거의 갈 때 무렵이 되니까 약간 후회가 들더라고요. 이제부터 내가 부모님을 떠나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게 현실이 영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가지 말까요? 이랬는데 벌써 저는 등록이 돼갖고 제 의향과는 영 상관이 안 되게 그냥 저는 끌려갔습니다. 그 호위사령부 입대하는 거 이제 출신 성분 많이 따지잖아요. 네. 근데 뭐 가정적으로 뭐 내력이 좋다던가 아니면 뭐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어요, 집이? 네. 그 북한에서 60억 공급 대상이라고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이제처럼 빨치산 가족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회 용거자가 네 해가지고. 그런 게인데 다행히도 저희 친할머니
친할머니가 어렸을 때 김일성의 무릎에서 뭐 조선의 별이라는 노래도 배웠던 적이 있고요. 오. 그리고 해산 사람이라면 대형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북한의 알죠. 대형단에서 홍단이라는 노래도 알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서 김정일이가 가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저 그 홍단. 집에 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 관리원장이 저희 큰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제일 맏형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김정일도 만나뵀죠. 그리고 김정일의 그때 혜택으로 스웨덴이라던가 러시아, 네. 중국, 홍콩 이게 다 이런처럼 농사와 관련된 그런 일 때문에 뭐 관광까지 보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그쯤 되면 무슨 뭐 출신 정보는 완전히 깔끔한 거 아닌가요? 최고의 춤 아닌가요? 네, 그거는? 맞죠. 네.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할머니가 이제 김일성이 무릎 위에서 조선의 별이란 노래. 그 조선의 별 하면은 항일무장생 시 그 김일성의 친구들이 네. 그거 하면서 이제 지어 부른 노래거든요. 맞아요. 뭐 북한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영화죠. 조선의 별. 네. 조선의 별에서 박도범이 그다음에 김혁이던가요? 장거리 김혁이 네. 이렇게 세 명이 앉아서 메밀국수 먹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 그게 본 집은 우리 할머니 집이거든요. 저희 친할머니 집이고 친할아버지가 그때는 이렇게 군복을 입고 싸운 게 아니라 지하투쟁으로 지하 공작원으로 싸웠던 그런 게 있어갖고 세계와 더불어라는 그런 김일성의 일기 그런 세계와 책에 더불어. 네 그게 네. 김일성의 일기죠. 그게 그 책에서 제일 이권의 첫 장면에 선정도 목사라고 나와요. 네네. 거기에서 내가 길림 감옥에 잡혔을 때 구출 작전을 벌린 아무 사람들 중에 이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라는 내용을 쓰고 거기에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친할머니의 아버지죠. 네. 네, 그 중조 할아버지 지금은 이름이- 중조 할아버지 되겠네요. 네, 그 이름이 그대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옛날에 빨치산이었구나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김일성이가 이게 길림 감옥에 잡혔을 때 보면 우리 혁명 역사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네, 그 길림에서 이제 조직했던 파도제국주의 동맹 네, 그리고 네. 이제 길림 기대설 반대 부설 반대 투쟁 뭐 이런 거. 그 당시에 이제 한번 잡혀 들어갔던 적이 있다고 네, 이제 그게 저희도 길림 배웠어요. 감옥이죠. 아 그때 이제 네. 구출 작전 할 때 그 선정도 목사가 위주로 나섰는데 그 목사와 같이 일행을 한 게 우리 할아버지가 있었다. 중조 할아버지가. 네. 선친들 잘 만나가지고 이제 네. 호위사령부도 이제 쉽게 갔겠네요. 네, 아주 쉬운 거죠. 그 호위사령부 하면 네, 일반 부대와는 달리 이제 김정은의 신변보호를 하던가 아니면 국가 중요 대상들을 지키는 부대인데 네. 다른 부대보다는 식생활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땠어요? 본부대는 사실 식생활이 괜찮았습니다. 본부대라는 게 어떤 부대인가면요, 장성들을 위주로 해서. 근데 사실 저희들이 있는 병원에는 장성들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못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환경이 좋아야지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왜 병원에 오겠거든요. 그래 절대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한테 밥을 줬는데 그래도 흰쌀밥에다가 옥수수를 좀 섞긴 섞었는데 다른 부대는 뭐 옥수수가 7이고 뭐 흰쌀이 뭐 3이라 이렇게 네, 뭐 치면 3대 7. 우리는 반대로 됐거든요. 잎살이 7이고 옥수수가 3으로 섞이고 이렇게 줄 수도 있었고 또 가끔씩 가다 산부자들 생일이면은 언제나 보면 그런 거 주잖아요. 선물. 네, 그 선물은 군인들이니까 뭐 선물이 따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과자, 네. 군대 과자라고 그거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 먹으라면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유행 과자 아니에요? 유행 과자는 그거는 잘 안 주고요. 네. 그 후에 옥수수 가루로 그 강의 가루죠. 북한식으로 말하면 옥수수를 가루를 내서 만든 과자인데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고소했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저녁에 이런 군무를 나갈 때 과자를 이렇게 한 주머니씩 주머니에다 놓고 나가서 2시간 동안 군무를 서면서 그 과자를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생각도 자주 나네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힘들지는 않았는데 그게 사실 북한을 북한을 전반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10% 정도가 그렇게 잘 먹고 나머지 90%는 다 못 먹는데 뭐 우리 그 허위사 쪽에서 잘 먹는다 해서 이제처럼 북한군 군인들을 전체를 지금 대하지는 못할 거예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뭐 허위사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까지 굶기면은 그건 안 되죠. 아 근데 조금 그런 게 네.
저희는 이제 인민보안성 소속 건설군단이거든요. 네네. 건설군단의 한 개 요단의 그 본부에 가보면 군의소가 있어요. 네. 군의소 식생활은 진짜 괜찮았어요. 그 뭐 3대 7이란 이런 말 들어도 못 받고 네. 그냥 백미만 다 줬거든요. 그 근데 허위사령부가 군의소라는 그런다? 게 허위사령부라는 게 사람 그게 있잖아요. 그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여단급에 내려가면 아예 못 먹는 데 있고요. 네. 그리고 군의소라 하는 거는 사실 자체로 활동력이 많은 곳이에요. 네, 부업지도 많아요. 네, 인원도 제일 적거든요. 군의소는 기껏해야 우사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군관들의 식사회, 그리고 그 간호사들은 자기네 치료를 해서 자기네 네네. 위주로 잘 해먹을, 개인으로 아. 잘 해먹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처럼 대중적인 큰 병원인 경우에는 그렇게 자기 하나를 챙겨 먹을 수 있어도 몇 명을 챙기지는 못하거든요. 중대 식사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편성이 이제처럼 간호원 양성반이 그 병원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양성 교육을 받는 사람이 매해마다 그냥 한 150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환자들이 700명 정도 됩니다. 그냥 제일 많고 제일 적고 그냥 중심으로 수평으로 담은 게 600명 내지 700명의 환자들이 그 병원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간호사들만 간호사, 뭐 간호원들 이런 걸 총 합해서 한 제 생각에 200~300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많은 인원들을 모두 다 흰쌀밥에 맛있는 걸 온전한 걸로 주느라면 사실 그게 힘이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도 특수과 저희처럼 장성들을 전문으로 대하는 부분에는 좋은 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대 식사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식당 큰 식당에서 하나로 계속 됐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어차피 뭐 우리는 뭐 흰쌀밥은 떨구지 않고 먹은 건 네네. 사실이고요. 반찬은 그래도 일반 군인들이 먹는 염장무라던가 뭐 이런 거는 똑같이 먹었던 걸로. 가끔씩 달라진 다음에 염장무에 기름이 섞인 거나 아니면 고춧가루를 발라서 이렇게 새빨갛게 해서 주는 게 그게 전부예요. 아 근데 그 장성들 치료하잖아요. 네네. 근데 장성들 치료 기간에 장성들도 밥은 먹어야 되죠. 장성들이 식당은 따로 있는 거죠. 근데 그 음식하고 이제 일반 군인 음식하고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어느 정도예요? 있죠. 차이가 있으면 이 장성들의 식탁을 보면 진수성찬이라고 보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먹는 거는 아예 너무 한심한 거죠. 솔직히 장성들의 식탁이 더더 진짜 거짓말 보태지 않아서요. 네. 18가지가 오릅니다. 밥, 국, 그다음에 그리고 반찬도 이렇게 우리처럼 한 그릇에다가 몇 가지를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 네. 개별당 찬마다 개별 이렇게 그릇에다가 한 가지 찬씩 넣는데 앞접시가 더 요만하거든요. 요만한 걸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쫙 18가지 이렇게 완전 뭐 한갑잔치라던가 결혼식상보다 더 요만하죠. 그 북한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육해공군 다 있다. 다 있죠. 네, 그래. 어두짐이 다 차리고. 네, 근데 제가 가끔 놀란 게요. 대한민국에 제가 와서 군인들이 식사를 봤거든요. 네. 그분들이 북한군 장성급 못지않게 드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북한군 군인들이 이걸 그대로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여기에서 그냥 배가 그냥 굶지만 말고 진짜 배 터지게만 먹었으면은 북한 군인들 잡생각 같은 거는 전혀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군생활 하면서 네, 이제 6년 정도 군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군생활 하면서 가장 좋았다던가 아니면 가장 나빴다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좋았다는 거는 평양에서 하고 네. 평양에서 내가 군사복무를 한다는 게 사실 북한 같은 거는 평양은 제2의 다른 나라 나갔잖아요. 지방에서 사실 평양에 가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여권을 띄어야 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출정 증명서라는 거 딱 떼야 평양에만 갈 수 있잖아요. 네, 통행증이죠. 네, 그런데 제일 억울한 건 평양 시민증의 그 시민증을 벌고 이런 지방 사람들의 시민증 또 달라요. 색깔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나라 이 한 나라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사실 평양에 그렇게 간다는 게 지방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거기 가서 발을 들여놓고 같이 숨을 쉰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북한에서 사실 산부자들 곁에 가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네. 그런데 저는 그게 가서 옆에서 그 사람들을 경호하는 사람들과 매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한다는 게 실감도 안 났거나 어디인가 모르게 자신이 영 뿌듯한 감. 아, 내가 우리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나는 이렇게 뿌듯한 곳에서 별을 달고 그것도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있구나 뭐 간단히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 좋았고 다른 부대보다 굶어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제가 간호사다 하니까 네. 주사실을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품이 많았습니다. 아, 그런데 다른 부대에서는 진짜 그 약품들을 뭐 보면은 자기 돈으로 사지 않으면 그 국산 페니실린 항생제 같은 거 네. 그런 거 부대에서 병원에서 내주는 거 맞는데 사실 북한 사람들이 페니실린이라던가 그런 걸 맞으라면 잘 안 맞잖아요. 그 북한에서 제조한 거는 부작용이 너무 나갔고 근데 허위사령부 이제처럼 장성들이 사용을 하는 거는 국내산 거는 절대로 사용을 안 해요. 딱 위원회에서 들어온 약품, 위엔 약품 이것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약품을 내가 다루니까 용돈이 필요하다면 약품을 싹 조절해다가 도둑질했군요. 네 장마다 도둑질하지 않으면 못 살아가요 거기서. 아, 네, 알겠습니다. 조절해갖고 장마당에다 팔아서 그거 네. 가지고 용돈을 챙기고 제가 그랬던 적이 가끔 기억나는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성희 씨와 함께 북한군 허위사령부 171호 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